실제로 윤미향을 위로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이 윤미향을 소환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하는 검찰을 에둘러 비판을 했다 하는 얘기. 윤미향을 의심해서 미안하다. 참 이재명이 얘기를 했는데요. 예, 글쎄요. 참 착잡하다는 얘기를 제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토요일 날 정의기억연대,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혐의로 1심 판결이 나왔죠. 토요일. 예, 그때 무소속 윤미향, 예, 왜 무소속이냐고요? 예, 이게 무리가 일자 더불어민주당이 예, 그렇게 유도를 한 것이죠. 지금 모든 전 국민의 시선이 윤미향 당신한테 몰려 있으니 일단 탈당을 해라.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가 있어라. 죄가 없다는 게 인정되면 다시 복당을 하면 될 거 아니야 라고 해서 탈당을 했기 때문에 무소속인 것이죠. 예, 그런데 뭐 한꺼풀 벗겨보면 아직도 더불어민주당과 모든 행동을 같이 하기 때문에요. 민주당 소속으로 봐도 문제는 없는데 글쎄요. 그렇게 말 많고 탈 많은 그런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사건, 유용의혹 예, 이거가 정말 용두사미가 돼 있습니다. 예, 태산명동의 서일필이라고 뭔가 이렇게 모든 가재대구가 다 이렇게 떨어지고 이 난장판 아침에 문을 열어보니까 아주 난장판이 됐는데 야 이거 뭐 밤에 무슨 사건이 있었나 이거 어디 됐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쥐 한 마리가 여기저기서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해 있더라 하는 얘기 태산명동의 서일필이라는 얘기가 그것도 사실 적절치 않은 그 표현입니다. 윤미향 모든 것이 다 무죄 이렇게 돼 있죠. 오직 한 건만 1,500만 원 선고가 돼 있습니다. 정말 그 당시를 생각을 하면은 정의기억연대 이 할머님들의 어떤 울분, 네, 우리는 윤미향에 10번도 더 속았다 하는 얘기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글쎄요, 그렇게까지 온 나라를 뒤집어 쓰이게 만든 윤미향 사건, 윤미향 의혹 이런 것들이 결국은 무죄 판결을 글쎄요 판사 입장에서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야 유죄를 물리지 않느냐. 검사들이 갖고 온 지금 현재의 수사 내용만 갖고는 유죄를 인정을 못하겠다 하면서 딱 한 건으로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를 한 것인데요. 예, 이렇게 되면은 물론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의원 배지, 예, 계속 다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글쎄요, 저도 참, 이게 이렇게 온 나라를 시끄럽게 얘기한 정의기억연대 이 사건도 결국에는 다 무죄로, 받았구나 하는 얘기. 예, 서울 서부지법 형사합의 부장판사가 문병찬입니다. 예, 업무상 횡령과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예, 횡령 혐의가 바로 1억 원이 훨씬 넘습니다. 1억 원이 훨씬 넘는 횡령 혐의 가운데 1,700만 원만 윤미향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나머지는 다 적법하게 처리가 된 것이다 하는 얘기. 네, 바로 이런 판결이 있자 이재명이 또 한마디 했죠. 예, 결국은 이재명이 윤미향을 끌어들여서 자기 얘기를 한 것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하고 악마가 된 그는 얼마나 억울했을까. 예,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하고 악마가 된 그 얼마나 억울했을까. 글쎄요, 저게 이재명 대표의 입에서 나왔다는 게 그래서 뉴스가 됐는데요. 검찰과 가짜뉴스에 똑같이 당하는 저조차 의심했다. 나도 윤미향, 아유 저 사람은 좀 너무했네. 어떻게 저 할머니들, 예, 정의기억연대, 우리는 이제 정신대로 더 익숙한 그런 그 워딩이죠. 정신대 할머니들이 그렇게 이 모든 자기의 정신적 또 몸을 이렇게 희생해서 만든 그 돈을 저렇게 또 유용을 하다니 라고 나도 의심을 했다. 그래서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 정신 바짝 차리겠습니다. 라고 이재명이 윤미향을 위로하기에 이른 것이죠. 예.
검찰 기소를 비판하면서 자신을 둘러싼 검찰의 수사도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실제로 윤미향을 위로했다기보다도 나도 마찬가지로 지금 검찰에 당하고 있는데 나는 사실 윤미향 저 건은 틀림없이 윤미향이 잘못했다라고 나도 의심을 했었다. 그런데 이렇게 족족 다 무죄가 나오지 않느냐. 오직 한 건만 1,700만 원만 개인적으로 쓴 거. 예, 그래서 제가 태산명동의 서일피라는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도 나 역시 의심을 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건 이제 실제로 윤미향을 위로한 것이 아니로 지금 내 목을 조여오는 검찰 수사, 이거는 정말 정치 탄압이다. 검찰 독재 공화국에서나 있을 법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윤미향을 소환해서 자신에게 이런 조금 있으면은 이제 구속영장, 이번 주에 아마 구속영장이 청구가 될 겁니다. 구속영장 청구를 하는 검찰을 애둘러 비판을 했다 하는 얘기, 다름 아닙니다. 네. 2021년 6월에 제명을 민주당에서 했지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후원금 횡령 의혹이 아닌 부동산 거래 의혹. 예, 사실은 제명을 한 것은 횡령 이것보다도 부동산 거래 의혹. 저 경기도 어디입니까? 안성인가요? 안성. 거기에 또 무슨 뭐를 그 돈으로 사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빌려주고 하는 부동산 거래 의혹, 불법 거래 의혹으로 제명을 당한 게 바로 2021년 6월이니까 2년이 조금 못 됐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이재명이 윤미향에게 사과를 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윤미향의 복당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아마 복당이 될 겁니다. 복당을 시키고 아마 윤미향을 글쎄요. 또 어디 지역구에 공천을 또 하나 주겠죠. 네, 지금 윤미향은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지역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1심에서 되고 아마 2심에서도 그대로 유지가 되면은 상징적인 의미에서 윤미향을 민주당 그 지지세가 강한데 거기에 또 공천을 아마 줄 겁니다. 예. 왜냐하면은 또 자기 좌파들 절대 이재명은 억울한 사람을 쳐내지는 않는다 하는 뭐 그런 것들을 줄 수가 있고요. 예, 싫든 좋든 간에 윤미향은 그 정신대 문제의 하나의 그 심볼, 예, 상징적인 그 존재니까 2심에서까지 지금 1심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은 예, 지금 비례대표에서 아마 지역구 공천도 예, 줄 가능성이 있다. 자기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도상 연습을 하겠죠. 윤미향을 공천하는 것이 전체 총선 흐름에 도움이 되는지 좌파 결속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중간 계층이 야 하다 윤미향까지 공천을 하네라고 오히려 역효과가 불지 이제 이것은 자기들이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겠죠. 네. 자, 이렇게 되자 여당 국민의힘은 또 어떻습니까? 정말 초록은 동색이라더니 어떻게 이재명이 윤미향을 또 저렇게 감싸네. 참 예, 비슷한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동병상련의 마음을 느끼는 저런 아주 가식적인 위로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국민의힘의 대변인 이렇게 논평을 했는데요. 검찰을 비난하기 위해 국민 밉상 윤미향을 이용하는 것은 너무나 나갔다. 이렇게 대변인단이 설명을 했고요. 김기현 의원도 한마디 했군요. 이재명의 윤미향 위로글은 주어를 모두 이재명으로 바꿔 읽어도 전혀 일감이 없다. 윤미향은 억울하다. 윤미향은 할 도리를 다 했다라는 것이 다 주어를 이재명으로 바꿔도 전혀 이질감이 없다. 초록은 동색이라는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다. 예, 재판부에서 인정된 혐의가 줄어들었다고 위안부 피해자들 후원금을 등친 파렴치범이 파렴치 죄가 없는 죄가 될 수는 없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김기현 후보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또 가만히 있질 않죠. 모든 지금 중앙정치에 이렇게 멘트를 하는 그런 홍 시장인데요. 네, 요즘 판검사 참 제대로 된 판결 보기가 매우 힘들다. 이 셀러리맨 아니냐 하는 그런 내용까지도 예, 전해했습니다. 그렇죠. 참 윤미향을 의심해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한 이재명, 예, 윤미향을 살짝 소환해서 결국은 자기 이재명 리스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을 아주 똑같이
그 죄를 뒤집어 씌우는 그런 집단으로 살짝 이렇게 전가를 한 것이죠. 예, 좋습니다. 뭐 이재명, 윤미향 다 우리는 충분히 그럴 만한 그 위인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뭐 사실은 뭐 이렇게 아주 낯선 풍경도 아니죠. 그보다도 훨씬 더 뒤집어쓰기에 매우 능한 그런 부류이기 때문에 뭐 그래 뭐 이재명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한 거 이재명답다. 또 윤미향 그렇게 1억 원이 넘는 횡령을 했는데도 8개 혐의군요. 8개 혐의. 8개 혐의에 징역 5년 구형, 또 2년 반 재판 후 7개 무죄, 1개 벌금. 예, 바로 검찰에서는 혐의를 8개를 잡아냈습니다. 8개 혐의에서 징역 5년을 구형을 해 주십시오라고 돼 있는데 1심 재판부는 이 중에서 7개를 다 무죄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나머지 1개만 1,700만 원은 윤미향이 개인적으로 쓴 거, 그거를 인정을 해서 예, 벌금 1,500만 원에 달한다. 글쎄요, 많은 분들이 실망을 했겠습니다만은, 글쎄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법부의 문제가 이 판결 하나만으로 뭐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잘잘못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사법부의 지형이 대법원에 어떤 사람들이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고, 예, 일단 대법원장 김명수부터 뭡니까? 저 춘천지법원장을 했던 김명수를 일약 대법원장으로 한 3단계 높여서 그냥 수직 상승을 한 것이죠. 예, 문재인 집권을 하자마자 그렇게 김명수를 발탁을 한 것은 무엇입니까? 친민주당, 이 문재인 사람들을 예, 또 대법원뿐만 아니라 2심, 서울고법, 뭐 다 각 서울 주요계 남부지법, 서부지법, 동부지법 다 그쪽에 요소에 아직도 다 그런 사람들이 포진을 한 것이죠. 네, 정권은 바뀌었어도 특히 언론 지형과 이 사법 그쪽에는 전혀 그런 봄은 오질 않았다. 제가 앞서서 예, 봄은 봄이 돼 진짜 봄은 아니다 하는 얘기를 그래서 한 것입니다. 예, 이게 이른바 그들이 깔아놓은 모든 그런 이 기울어지는 운동장 이것이 바로 잡히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여러분들께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바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예, 큰 그 정치의 일정 중에 앞으로 내년 4월 10일 날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달, 2달, 예, 1년 2개월 남은 총선에서 이 정치 지형을 바꿀 예, 그런 예, 총선에서 일대 혁명적인 결과가 나타나야 예, 이게 뭔가 조금 기울어지는 운동장이 바로 세울 수 있는 그것도 계기를 마련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다른 뭐 뾰족한 방법이 있습니까? 예, 정치개혁 특위가 국회에서 가동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존 기득권 국회의원들 또는 사회 기득권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는다. 예, 이거는 정말 연목구호입니다. 연목구호. 예, 이 나무 위에서 마치 생선을 찾는 것처럼 그렇죠. 정치개혁은 우리 손에, 국민의 손에 달려있지 절대 특위위원들, 기득권으로 딱 배치가 되어 있는 그들 머릿속에서 나온다. 물론 말로는 얘기를 하죠. 정치는 개혁돼야 된다. 선거구제도 다 뭐 중대 선거구로 바뀌어야 대한민국의 갈등이 완화된다라고 하지만 그들의 어떤 기득권의 생각은 먼저 내가 먼저 살고 그런 다음에 내가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야말로 연목구호라는 말이 딱 맞을 거로 저는 판단이 듭니다. 지금의 사법부는 망가진 사법부입니다. 우리 김옥선님, 네. 그렇군요. 나가님, 리치빌님, 우리 김옥선님, 앞으로 자주, 예, 메시지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윤미향 의심해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를 연발해서, 윤미향을 위로하는 그 한편, 네. 뭐 위로를 하고 싶겠죠. 그 진짜 목적은 자신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쪽에 이 시선이 가 있다.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치 탄압을 받고 있고 제1야당 대표가 보복을 당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자기가 실제로 대국민 메시지로 삼는 것입니다. 네, 그래도 검찰은 이에 굴하지 않고 구속영장을 바로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 오늘이 월요일이니까요.
예, 이번 주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대장동 게이트 지금 서울 서초동에서 진행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에서 하고 있는 대장동 게이트와 성남지청에서 하고 있는 성남FC 이것을 같이 묶어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더 크다 하는 얘기를 제가 해드렸죠. 예, 그렇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따로따로 서초동 따로 성남지청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걸 묶어서 성남지청의 성남FC와 대장동 게이트 두 개를 합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다. 예, 그렇게 되면은 뭐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 구속영장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될 가능성은 뭐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도 염두에 둔 그런 포석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또 물타기가 나오는 것이죠. 이재명과 김건희를 동시에 특검을 하자. 이렇게 무슨 찔끔찔끔 검찰에 출두라고 하지 말고 좋다. 이것도 특검으로 이재명 게이트를 밝혀도 충분히 무난하지 않겠느냐. 대신 당신들의 아킬레스 건이는 김건희 여사와 같이 김건희와 이재명을 같이 특검으로 하자라고 이렇게 물타기를 한 것인데요. 이 김건희, 이재명 동시 특검을 하자 하는 얘기 이거는 글쎄요 국민의힘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카드를 저렇게 이제 정치 공세로 하는 것이죠. 예, 아무튼 이번 주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는데요. 예, 청구가 되면 법원에서는 어떻습니까? 구속영장을 발부를 할 경우에 그래서 지금 2월 달은 내내 본회의가 지금 개의가 되는 것이죠. 개의가 되기 때문에 임기 회기 중에는 체포되지 않는다라고 할 때는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넘어가서 지난번 때처럼 똑같이 이제 여야가 나눠서 반대 토론 또 찬성 토론을 하고 결과를 놓고 보면은 뭐 어떻습니까? 결과를 놓고 보면은 이상민 탄핵안 이런 것이 자동적으로 통과가 되듯이 체포 동의안도 이재명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169석 정의당이라든가 다른 반개 정당까지 하면은 182석이기 때문에 이 체포동의안은 당연히 부결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민주당은 족족 노웅래 또 이상민 행안부 장관 또 이재명 이렇게 계속 국회로 넘어오는 것을 자기들 유리하게 족족 탄핵에는 찬성을 하고 체포동의안에는 부결을 하고 하는 것들이 국민 눈에 어떻게 보일지 아마 신경이 좀 쓰일 것입니다. 왜? 총선이 1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네. 내년 총선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토미니스님. 결국은 물귀신 작전인 셈입니다. 보리수님. 네. 리치빌님 맞아요. 윤미향이도 사기꾼이지만 이용수 씨도 증언을 믿을 수가 없네요. 인생은 미로님. 이용수 할머니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제일 만만한 지점이 바로 김건희입니다. 진짜 김건희 리스크는 확실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조기 레임덕 바로 올 겁니다. 네. 인생은 미로님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슈퍼맨님이 투필종, 저기 개자가 아니라 개자는 저렇게 하나 더 획을 가야 되는데 저거 융자가 맞습니다. 투필종융 글자 틀리지 않습니다. 제가 쓴 글씨는 아시아투데이 육행시랍니다. 그렇군요. 아전인수할 때 그 아시아투데이 육행시랍니다. 주말을 이용해서 정성껏 만든 것입니다. 주말도 또 쉬지 않고 아시아투데이 육행시를 또 보내주셨군요. 그래서 하면은 아전인수부터 시작되고 시 하면은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해주셨죠. 네, 정말 참 대단하신 우리 슈퍼맨님이십니다. 네, 좋습니다. 이재명이 윤미향 의심해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는 그 저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분석을 해드리고요. 또 전망까지 해드렸습니다. 결국은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와서 또 부결을 시킬 것이다. 뭐 여러분도 충분히 예상을 했던데 그대로 이 노웅래와 또 이상민 장관 탄핵 그것을 또 한 번 우리는 또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네.